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어제 총선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지역구 130석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3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형 병원 집단 감염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서울 거주 입국자들이 귀가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무증상자와 통계 누락 환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요원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체포됐던 종근당 회장 아들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선거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 총선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 기자 먼저 이 각 당이 이 총선 판세 분석을 내놨는데 양당 모두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130석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것 같다. 이 130석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지역구 130석 확보를 자신했습니다. 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으면 일당 지위를 무난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정당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150석을 넘겨 과반도 가능합니다. 예. 네, 양당은 특히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수도권 92석, 49곳이 달린 서울에선 35석 이상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통합당은 수도권에서 50석을 확보한 후 충청과 강원에서 나머지 의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최대 10석, 정의당은 최대 5석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유세를 본격적으로 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좀 나섰나요?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지원 유세로 서울 광진을을 찾았습니다. 예.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도 하고 유세차에 올라 지지도 호소했는데요. 특히 상대 후보인 오세훈 통합당 후보를 향해 지나가는 손님이 하룻밤 묵는 과객 정치라고 비판하고 고 후보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준비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임 전 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어쩌면 숨결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정이다라고. 네,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 공동선대위원장과 유승민 의원이 지원 사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 유 의원은 주로 이번 선거 성패를 좌우할 수도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 성남 분당갑 김은혜 통합당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분당갑에서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이번에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들 수도권에서 압승할 겁니다. 네, 이처럼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총선 분위기도 한참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어제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는 갑자기 대선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총선 출정식에서 차기 대선 도전을 선언하자 맞상대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도 나도 대선 후보라며 맞불을 놓은 건데요. 예. 일종의 잠룡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K 대통령을 만들어보자. 그러니 나를 지지해달라 이겁니다. 사실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됐던 배경은 TK 지역에서도 대권 후보를 키워보자는 지역 민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부겸 후보는 대권 도전을 약속해야 지역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표심을 뺏기고 싶지 않은 주호영 후보도 나도 대선 후보 전략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이 노골적으로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예. 이것 역시 전형적인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후보들의 선거 마케팅이 치열하지만 이 무엇보다 누가 지역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오늘 발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중순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지급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가계소득조사와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수렴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는 월 24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재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3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실행 가능하면서도 이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구는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지급할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지 등에 대한 세부 지침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서울 거주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용 선별진료소를 잠실 종합운동장에 설치했는데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가 잠실종합운동장 한켠에 들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선별 진료를 위해 문진과 검진, 검체 채취를 위한 몽골 텐트와 컨테이너 등이 설치됐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서울 거주자는 공항에서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잠실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나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귀가해야 합니다. 해외발 감염자가 많은 서울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일단 귀가하게 되면 다시 일부러 나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자가격리 중에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와도 2주는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결국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치명률은 12%를 돌파했고 이란에선 의회 의장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FP 통신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이탈리아에선 하루 동안 7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누적 사망자 수가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2%를 돌파했습니다. E che dobbiamo mantenere alte quelle che sono le misure, le attenzioni. 스페인에선 하루 동안 1,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며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독일과 영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며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 am now setting the goal of 100,000 tests per day by the end of this month. That is the goal, and I am determined that we will get there.
이란에선 누적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알리 라리지니 의회의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뒤에나 종식될 수 있다며 국민의 위생수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 23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 전염병 창궐로 미국 경제가 주저앉으면서 지난 2주에 걸쳐 실업수당을 청구한 인원이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4,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68개의 병상 규모의 임시 야전병원이 마련됐습니다. 뉴욕주에선 하루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임시 시신 안치소는 물론 냉동 트럭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는 23만 6천여 명, 사망자는 5,600명을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 곳곳에 실업 대란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주 330만 건을 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후 단 2주 사이 1,00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I was in the restaurant industry for almost, I'm gonna say, my daughter's 10, so I'm gonna say maybe 6 years now. So this has really affected the situation. 4월 한 달 동안 공장이 폐쇄되고 상점이 문을 닫는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만 건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의 회장의 장남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여러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 씨가 게시물을 지운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해 피해 여성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N번방 사건 관련 판사가 교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무더기로 해고돼 논란입니다. 직원들은 느닷없이 계약 만료 문자를 받았다는 입장인데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근로자들은 지난달 초부터 계약 만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준다면서 우리를 그냥 피신을 시켰습니다. 우리 피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보름 만에 문자로 해고장이 날라왔어요. 계약 만료 대상은 임상병리사 10여 명, 간호조무사 20여 명 등을 포함해 모두 5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 사실을 알렸고 50여 명 중 대다수가 휴직 중에도 임금을 받아 부담이 상당했다는 설명입니다. 35분 중에 30분이 이제 휴업이었는데 그분들을 계속 우리 돈으로 휴업수당을
줄이면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합쳐진 거지. 동산병원은 거점병원 지정 뒤 40일 넘게 일반 환자를 받지 않아 매출 0원을 기록 중입니다. 감염병 사태에 민간병원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내륙 지역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의 한 전기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20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전북 완주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고 경기도 의왕의 한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임야 66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동물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반려동물이 아니라도요.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양로원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복실복실 귀여운 라마들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특별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도 고맙다는 메시지를 써서 창문으로나마 전달합니다. 생긴 건 물론 하는 행동까지 순둥순둥한 라마들을 보면서 기분이 한결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기운 내셔서 이 시기 건강하게 넘기셨으면 좋겠네요. 가끔은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 어머님, 자식 교육 정말 잘 시키셨네요.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5살 배기 소년. 부지런히 방에 장난감과 간식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코로나19로 마을 내에 직장을 잃은 가정이 많아지자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직접 고사리 손으로 부활절 바구니를 만든 겁니다. 그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년. 모두가 힘든 시기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런가 하면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이렇게라도 나누고 싶었던 이분, 역시 천생 배우였네요. 영화 주만지와 쿵푸 팬더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 잭 블랙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할 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서 맨몸으로 막 춤추는 모습을 찍어 공개한 건데요. 발차기에 러시아 전통춤까지 놀랍도록 가뿐한 춤사위. 정체 모를 춤이지만 그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야무진 손끝이 절로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직접 자가격리 댄스라고 이름 붙인 그의 온몸을 던진 열정에 순식간에 조회수 200만을 넘기며 반응도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6.5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2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0도, 내륙 곳곳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쌀쌀함은 월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수도권과 영서, 충청, 경북, 전남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특보구역들이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과 모레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따라서 동해안에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높은 구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오늘 오후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5도, 청주 5.1도, 전주 3.6도, 대구는 5.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1도, 청주와 울진 18도, 대전과 안동은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둔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날씨였습니다.